자, 다음은 첫 번째 기조 강연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지속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입니다. 이 기조 연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훈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산업포럼 첫 번째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직업이 바뀐 것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제가 두 달 전까지는 교수로 훈수를 두다가 지금은 이제 선수로 이 중소기업 진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년에 집행하는 자금이 7조 원입니다. 또 직접 대출도 3조 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서 자금을 못 구하는 그런 중소기업에게 그러니까 담보도 없고 또 신용도 낮은 그런 중소기업에게 장기 처리, 운전자금 5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네, 그런 이유를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판매난입니다. 판매난, 유통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중소기업의 유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오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 저 오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갖고 친정에 온 것처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안전판 역할을 했으면 이제 성장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성장을 시키려면 결국은 시장에 직접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나간다는 것은 이제 유통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에 시장 실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금융시장에 시장 실패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중소기업이라는 게 담보도 부족하고 신용도도 낮고, 그러니까 겉만 보면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못 빌려줍니다. 더욱이 어려웠을 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갑니다.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이 시장 실패를 이제 했는데, 유통산업에도 시장 실패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저는 공공유통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중소기업의 유통시장 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민간 유통처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유통업이라는 건 우리 장사 아닙니까? 정부가 어떻게 장사꾼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공공기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유통산업의 시장 실패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공공유통이 하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간 유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매출이 활성화되는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외로 동반 진출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성장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죠. 흔히 이제 9988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업체 수나 또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사실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아주 작은 그런 이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의 이 부속된 형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도 사실 많은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많은 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구속된 그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자, 이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 특히 제조 중소기업이 유통망에 진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없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이 유통시장에 산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구조의 불균형, 그래서 이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힘의 구조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 수익에서의 어떤 이 배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중소유통업이 침체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악순환 고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이 내수에서도 보면은 소비재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유통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그 수익성도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유통산업의 생태계라는 걸 보시면요, 우리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 한 3, 40년 전에는 우리 경제가 산업화 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영세했습니다. 생산자도 영세합니다. 뭐 농민, 어민 말할 것 없이 이 제조라는 것도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보다 가내수고 뭐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의류라는 것도 보면 뭐 이 청계천이나 혹은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만든, 그리고 또 도매상 또 컸습니다. 도매시장도. 그리고 이제 소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다가 이 제조가 대형화됩니다. 제조가. 그러면서 이제 제조가 유통을 지배하는, 흔히 말하는 그 특약점 형태로 가는 그런 구조로 가다가, 그러다 이제 유통이 발달합니다. 소매가. 자, 여기서 이제 제조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장 논리로 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유통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그 이해성 문제 또는 불공정 문제가 벌어지고, 또 유통 대기업과 다른 그 중소 소매상, 또 요새 이제 중소 도매상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논리, 뭐 이런 건데 상당히 재미있는 건 이제 소비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통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 선택을 보자는 대기업 논리입니다. 중소기업은 또 이 소비자 선택에 대해서 중요해요. 사실 이런 것이 이제 올바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가운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수직적인 그런 그 대중소기업의 관계에서 보면은 여러 이제 차원에서의 이런 갈등의 문제 또는 불공정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수직적 거래 관계에서는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 수평적인 경쟁 관계에서의 과연 동반 성장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경쟁 관계에서의 규제, 특히 이제 그 대형 유통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뭐 출정 규제, 영업 규제, 뭐 의무 휴업일제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혹은 뭐 적합업종이라도 하는 건 이제 울타리만 쳐주는 건데, 울타리를 쳐준다고 그래서 과연 그 자생력이 켜질 거냐? 뭐 제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유통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공정거래나 혹은 동반이 정책 오래 관여해 봤는데, 사실 이런 규제라는 건 이제 울타리를 쳐주는 거면 저는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생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소비자 선택을 받으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혼자 못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그런 그 정부나 지원기관의 어떤 그 협조, 이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런 가운데 이제 유통산업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금융산업과 비슷합니다. 유통업이나 금융업이 사실 다 유통업 아닙니까? 물건 장사나 돈 장사나 비슷한데, 이 금융산업에서의 시장 실패는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중진공이나 신보나 기보나
뭐 기업은행 이런 이제 정책금융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유통산업도 시장 실패가 존재해요. 유통산업의 시장 실패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유통업이라는 거는 상권 싸움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그래도 여러분들 제조업은 사실은 그 어떤 글로벌 마켓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고 하는데 유통업이라는 것은 그 상권에서 그리고 유통업의 그런 그 논리는 결국은 대마 필승론입니다. 승자 독식.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규모 확장의 논리 이런 가운데 제한된 상권에서 결국은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그런 그 경쟁자의 매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유통업은 선투자가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수익성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제조라는 것은 단품 장사고 그리고 그 물량 증대에 따른 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애플 같은 경우 보세요. 애플 같은 경우 영업이익 30%, 삼성전자도 뭐 그 큰 뭐 200조가 넘는 매출하면서 15% 하지만 유통업에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통업은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불공정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선행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후에 우리는 수수료만큼 받지만 제조업에서의 어떤 그 매출 증대에 따르는 그런 이익분을 그것을 갖다가 공유하고 싶은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떤 생리적인 특징 때문에 유통업에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래서 다 아는 바와 같이 제로성 갈등 산업입니다. 저는 유통업이라는 것을 갈등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시장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민간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효율성이나 수익성 중심으로 가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그 진입 장벽의 문제, 그 다음에 진입한 이후에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공공유통의 필요성입니다. 저희 이런 이제 이 중기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유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중진공이 이런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백화점 목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곧 출범할 제7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요, 이제 중기청과 중진공 또 중기유통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이라든가 또 이 중소기업의 공동 브랜드 사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류나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매장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중기청이 정책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것을 이행하고 그리고 유통센터는 저희 자회사입니다. 이런 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걸 잘 설명할게요. 이게 전국 노래장이에요. 여러분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못 부르지만 잘 부른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방송에 못 나가요. 방송에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중진공이 전국에 지역본부가 31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한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런 이 기업들 중에 유망한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척 많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로컬 스타죠. 그런 이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곳이 이제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가 저희 이 정책 매장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실제로 잘 부른다 검증이 되면은 방송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 나가는 게 바로 저는 이 민간 유통에 진출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가는데
이게 노래만 잘 부르지 춤을 못 춥니다. 옷도 못 입고. 그다음에 약간 좀 부족하면 그걸 누가 보완해 줍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으니까 JYP도 있고. 그 기획사 역할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유통 업계에 계시지만 유방 중소기업 왔는데 이게 제품은 우수해도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구현할 것이냐, 뭐 브랜드라든가 디자인이나 포장이나 서비스나 광고 판정이 굉장히 부족하죠.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소기업들이 벤더한테 가거나 또는 다른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갈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등장해서 자금도 공급해주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인력 연수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이 내셔널 스타가 만들도록 해주고, 그 내셔널 스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유통에 가서 성공하면은 해외 시장으로 같이 진출해서 이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유통업체가 중요한 거는 플랫폼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사실은 모든 거 다 하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재능 있는 그런 노래 잘 부르는 무명 스타들이 와서 놀고 뛰어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전국 무대나 혹은 세계 무대로 이렇게 나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유통산업의 이 경제적 순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여러 대형 유통업체하고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빠짐없이 나중에 이제 저희 그 중진공하고 연락을 하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놓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가운데 결국은 이 수출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진공에 가니까 어느 중소기업이니 너무 많이 살려놓지 마라, 너무 많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게 되면요, 산업재는 제조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관계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는 유통 대기업에 공급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정보 조달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조달 시장에 이제 그 조달청에 이 등록된 소기업이 한 10년 전에 2만 개였어요. 5년 전에 5만 개입니다. 현재 7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를 살리면 딴 게 죽는 구조예요. 결국은 내수에서의 어떤 이 성장이라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낮습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뭐 제조 중소기업 한 뭐 34만 개 중에 수출 기업은 한 8만 5천 개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수출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발전을 시키느냐, 또 수출 기업을 강소 기업으로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전문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우리가 소수의 대기업, 제조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요. 그런 그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이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인풋 중심이죠. 기술이라든가 자금, 인력. 근데 예전에 이제 경제가 고속 성장할 때는 인풋만 공급해도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요, 사실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돈 버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나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요소 공급 갖고는 안 되고, 결국은 이 아웃풋 제품을 시장에 얼마나 파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도 글로벌 시장에서 파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그 중소기업의 성장, 그리고 이걸 통한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인데, 우리가 과거에 이 경제 활성화하고 성장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 논리입니다. 그 5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또 나타난 부작용이 있어요. 양극화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 반작용으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규제 또 평등 논리인데,
민주화해서 성장이 되겠습니까? 민주화만다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걸 조화시키는 방안이 이제 창조 경제인데, 이 창조 경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둑에 묘수 두는 겁니다. 바둑에서 묘수를 언제 둡니까? 난국에 빠졌을 때 난국에.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을 해외로 진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이제는 단순히 그 생존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체적인 투자와 의지와 노력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또 혼자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그 정책기관이 같이 이제 손잡아서 가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장에 이미 기반을 갖춘 대기업하고 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저희와 또 다른 그 유관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 중진공연에 소개를 하면요, 중소기업의 LO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금, 판로, 인력, 기술,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이제 창업에서부터 성장,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진짜 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청년 창업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기업화로 만들고, 그리고 이 내수 시장에 진입시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오는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또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 앞장서 성장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이 밑바닥에서부터 온기가 돌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수 경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외 유통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진출한 국내 유통회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중소기업 이 매장도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라든가 혹은 포탈하고도 협력해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직구나 역직구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채훈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이제 그래서, 지체가 돼서 조금 예.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중소기업이 저는 이제 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생하기 위해서 뭡니까? 두 눈이 필요합니다. 이 두 눈이 뭐냐? 과거에는 자금과 기술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이것이 이제 그 유통하고 또 글로벌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유통산업 포럼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방 해외 진출이라는 주제로 임채훈 이사장님께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